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근사값, 근사치, 뭐 근사한, 뭐 근사하다는 게 뭐 옷을 뭐 근사하게 입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값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오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참값과 근사값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 그 근사값의 뜻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와 참값의 범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효 숫자와 그리고 근사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사값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사값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용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문제는 영어가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요, 뭐냐면요, 근사값에서 참값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 참값입니다. 참, 진짜야. 진짜 값이라고요. 참값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값 자체가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몇 명 있니? 라고 하면 뭐 30 몇 명 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셀 수 있잖아, 정확하게. 그래서 학생 수 같은 거, 얘들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이빨 몇 개이니? 이빨 정확하게 셀 수 있잖아. 이렇게 정확한 것들, 어떤 물건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값들 아닙니까? 너 이번에 수학 뭐 지난 뭐 중간고사 때, 이번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수학 몇 점 받았니?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정확하게 몇 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점수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참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됐니?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요, 측정값이야. 측정값.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몸무게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 제 몸무게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몸무게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몇 킬로그램인지 정확하게 아나? 몰라. 왜 모를까? 내 몸무게는요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 내 몸무게 정확한 건 몰라요. 왜? 내 몸무게는 뭘로 잰 거야? 저울로 잰 거야. 이해됐니? 저울로 잰 거라고. 저울로 재니까 몇 그램이요, 몇 킬로그램이요 라고 나오는데, 이 저울이 전자저울이니 아니면은 뭐 눈금이 있는 아날로그 저울이니, 또 여기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는 몇 그램인데 우리 집에서 쟀을 때는 좀 달라요. 심지어는요, 몸무게라는 거는요, 조금 유식하게 얘기할게. 과학적으로 중력이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요, 지구상 전체 다 똑같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느 데는 중력이 세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서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기도 해. 됐니?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딱 몸무게 재봐. 그럼 조금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몸무게는요, 정확한 값을 몰라. 대신에 뭘로만, 무게, 저울로만 측정할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몸무게라든지 어떤 무게라든지. 자, 그럼 키는요? 키 어떻게 잴래? 키도, 제 키는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이 아니지, 몇 센티미터입니다 모른다고. 걔도 뭘로 재? 띵 하고 저울로 재잖아. 근데 그것도요, 키라는 것도, 사람의 키도요, 아침에 쟀을 때랑 저녁에 쟀을 때랑 약간씩 달라. 아침이 더 커. 이해되니? 즉, 측정값, 어떤 키라든지 어떤 측정 도구로 잰 거, 길이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시간은 뭘로 쟀는데? 시계로 재잖아. 시계가 정확할까? 아니야. 시계도요 정확하잖아요. 길이도요, 뭐 이것도 과학적인 얘기인데,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면요, 길이가 변해. 추울 때는 줄어들고 더울 때는 늘어진다고. 이것도요 측정 도구인 자가 그럴 거 아니야. 자가 추울 때는 약간 줄어들었을 거고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더울 때는 늘어났을 거라고. 그럼 그걸로 쟀을 때 더울 때 잰 10cm랑 추울 때 잰 10cm가 완벽하게 똑같을까? 그건 모르지. 그래서 정확한 참값은 모르지만 측정 도구로 잰 것을 우리는 측정값이라 그래. 그리고요, 세 번째, 근사값입니다. 자, 근사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참값에 가까운 값, 이놈은 우리가 근사값이라 그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측정값들은요,
근사값에 들어갑니다라는 거 어렵지 않지? 됐니? 그 다음에 중국 인구가 13억이다 라고 했어. 정말 13억 정확하게 딱 떨어질까? 아니야. 지금도 중국에서 애들이 막 일초에 몇 명씩 막 태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정확한 인구를 얘기할 수 없어. 대략 13억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충 뭐 5천만입니다. 대략이지. 지금도 애들은 태어나고 있어. 정확하게 몇만, 몇천, 몇 명, 몇 명입니다.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대략 얼마입니다. 약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해되니? 약이라는 말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반올림 정도를 했다는 거겠지. 어떤 반올림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네 학교 반에 몇 명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너네 학교 몇 명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 수는 몇 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 없어.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대략 몇 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근사값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참값이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야. 됐니?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나온 점수 이런 것들이 참값이고요. 어떤 측정 도구로 측정한 값, 어떻게 반올림한 값 그런 놈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근사값이라고 한다고. 측정 도구를 이용한 것도 다 근사값이고요. 반올림을 했든 올림을 했든 버림을 했든 그렇게 나온 대략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값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야. 됐니? 근사값이 뭔지 알겠지?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잖아. 측정한 값이라든지 반올림한 값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라 그래.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원주율이라는 게 있어. 파이라는 놈이. 됐니? 원주율 파이라는 놈이 있어. 3.1415. 초등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3.14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밑에 있는 무수히 많은 뭐는 소수점 밑에 있는 놈은 다 버렸어. 반올림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파이는 3.14는 같습니까? 아니야. 이때 3.14를 우리는 파이의 근사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떤 놈이야? 야, 3.141이라고 썼어. 누가 더 정확할까? 얘가 더 정확하겠지. 3.1419라고 썼어. 더 정확해지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요. 근사값이라는 거는요.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반올림을 해서 잡아주겠지. 근데 정확한 값은 파이야. 표현을 못해서 기호 파이를 써. 이해되니?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3.14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가서요. 어떤 과에서는 야, 파이는 그냥 3이라고 두고 계산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요. 야, 파이는 어차피 한 자리 숫자 아니야? 10 이하라고만 하자. 10이라고 하자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정확할까라는 것을 따지고 싶은 거야. 참값과 근사값 중에서 누가 더 정확할까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즉 근사값과 참값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오차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오차는요.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을 우리는 오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을 오차라 그래.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걸 오차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그 오차라는 건요. 근사값이 더 크다면은 0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요. 야, 근사값이 참값을 정확하게 때려 맞췄어. 0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근사값보다 참값이 사실 더 클 수도 있잖아. 0보다 작을 수도 있더라는 거야. 됐니? 따라서 오차라는 것의 정의는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뭐 한 것이다? 뺀 것이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야, 정확한 값입니다 라는 것은 누가? 바로 오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정확한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차의 절대값이 작을 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값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좋아요. 자, 그런데 봅시다. 자, 결국 오차라는 거는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야. 그런데 내가 참값이 궁금해. 내가 어떤 반올림을 했습니다. 어떤 숫자를 반올림을 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참값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 제 키는 정확하게 180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180이라는 거는 자로 잰 거 아니야. 이해되니? 자로 잰 거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18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 즉 180이라는 것은 측정값, 즉 근사값이지 참값이지는 않아. 참값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정확하게 참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값은 얘기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제 키는요,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참값의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맞니?
그래서 나는 창값의 범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창값의 범위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뭘 이용을 하냐면 오차의 한계다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오차의 한계다. 자, 그럼 오차의 한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오차의 한계는 오차가 아무리 많이 나봐야 요거까지밖에 안 납니다라는 게 바로 오차의 한계야. 됐니? 오차의 한계는요. 얼마의 최대값이 뭐의 최대값이냐면 오차의 최대값을 우리는 오차의 한계라 그러는데 오차라는 것은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라며. 그래서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의 절대값은 오차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차의 한계라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즉 오차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우리는 오차의 한계라 그럽니다.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오차의 한계는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반올림을 했어. 어떤 숫자를 반올림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 2, 3, 123이라는 놈이 있는데 누구를 요 1의 자리 숫자 3에서 반올림을 해서 내가 120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오차의 한계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 숫자, 즉 반올림 한 자리 숫자 있지. 반올림 한 자리 숫자가 뭐야? 1의 자리 숫자 아니야? 1의 자리 숫자라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 뭘 하면은 5를 곱하면 되겠지. 1의 자리 숫자에다 5를 곱한 바로 5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아무리 둘이 차이가 많이 나봐야 지금 현재 오차가 얼마입니까? 참값 123을 근사값 120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오차는요 120인 근사값에서 123을 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 바로 오차라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오차의 절대값은요 뭐를 넘지 못해? 5를 넘지 못해. 이해됐니? 그래서 오차의 한계는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 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한 게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라는 거야. 어렵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그러면은요 1250이라는 숫자가 있어. 내가 얘를 뭐에 대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고 1300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300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 오차는요 1300에서 원래 참값인 1250을 뺀 얼마가 50이 바로 뭐라고요? 오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올림을 어디서 했습니까? 10의 자리 숫자에서 했죠. 그럼 그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야? 50이 되겠지. 얘가 바로 오차의 한계라고.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요 누구를? 오차는 오차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올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오차의 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 눈금이 있어. 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을 한다 치자. 실제 123.5cm입니다 라는 실제 길이가 있다 치자. 실제 길이가 그렇다 쳐. 됐어? 그런데 2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123.2cm의 놈이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자가 있는데 자 눈금이 최소 눈금이 1cm 단위야. 눈금이 너무 커. 1mm가 아니라 1cm 단위야. 1cm 단위다 보니까 대충 보니까 얘는 야 123c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최소 눈금이 1cm니까. 됐니? 최소 눈금이 1cm니까. 자, 그래서요 오차는 얼마입니까? 실제 참값은 근사값이 123이고요. 참값은 123.2니까 그를 뺀 마이너스 0.2가 바로 오차가 되겠지. 측정을 했을 때는요. 최소 눈금 1cm가 있을 거 아니야. 최소 눈금을요. 2분의 1을 한 2분의 1cm 즉 얼마? 0.5cm가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따라서 오차인 마이너스 0.2의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커도 오차의 한계 0.5를 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결국 뭐라고요? 오차의 한계를 우리가 구해서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은요. 오차의 한계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면 반올림한 경우는 뭐라?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한 게 바로 오차의 한계고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최소 눈금이 있을 거라고. 그 최소 눈금에다가 절반을 나눈 거. 최소 눈금을 절반 나눈 게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차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냐면, 자, 근사값이 참값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요식을 이렇게 했으면
오차의 한계는요. 얼마 이상? 근사값에서 참값을 뺄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절대값이니까. 오차의 한계는 뭐에서? 참값에서 근사값을 뺄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됐니? 양변에 참값을 넘기고 오차 한계를 빼면 참값은요. 얼마 이상이라고?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일 거고요. 역시 얘를 넘기면 참값은 얼마 이하라고? 오차의 한계에서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이하일 거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지. 정의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값이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참값의 범위는 얼마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그리고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우리는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됐니?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지. 그럼 참값이다라는 것은 뭐다?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보다는 더한 것보다는 작습니다라는 게 참값의 범위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요. 뭐가 있더라고? 참값, 측정값, 근사값 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 참값은 뭐라고? 실제 정확한 값이야. 우리가 무조건 알 수 있는 값이야. 학생수 변하지 않잖아요. 물건의 개수 정확하게 잴 수 있잖아요. 수학 점수 98점 정확하게 점수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참값이라는 거야. 측정값은요. 내가 실제로 측정을 했다는 거야. 측정 도구로 저울로 쟀던지요. 자로 길이를 쟀던지요. 아니면은 뭐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쟀다는 거야. 시간이 정말 정확할 것 같아? 아니야. 시간도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고. 시계도 정확하게 무조건 간다? 분명히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측정값이라 그러고 이런 참값, 정확한 값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값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다. 참값에 가깝지만 실제로 참값은 아닌 참값에 가까운 값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라 그럽니다. 측정값들 또는 반올림을 했다든지 이런 값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라 그런다고. 됐니? 그러면은 근사값과 참값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네. 그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 그러고 오차의 정의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럼 오차가 작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정확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그럼 오차의 한계라는 건 뭐라고? 아무리 오차가 많이 나도 이거를 벗어나진 않아요 라는 것을 오차의 한계라 그러고 즉 오차인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은 오차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 작거나 같더라는 거야. 그럼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반올림한 단위에서 5를 곱하면 된다고. 반올림한 자릿수에서 5를 곱해서 오차의 한계를 만들어내면 되고 측정값은 어떻게 한다고? 특정한 단위의 최소 눈금의 절반이 바로 오차의 한계가 된다고.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참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왜? 참값이라는 것은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습니다라는 거야. 이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이게 바로 근사값과 참값에서 오차의 한계 그리고 참값의 범위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사값을 구했을 거라고 칠판 쭉 지웁니다. 자, 그래서 참값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값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근사값을 구할 거고 그래서 그 근사값을 가지고 참값과의 오차를 구할 수 있고 오차의 한계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가지고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유효숫자라는 게 있어. 유효숫자. 이게 좀 어려워. 유효숫자. 느낌표까지 했네 내가. 유효숫자.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야. 유효숫자는 뭐냐면은요. 이 숫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라는 게 유효숫자라는 거야. 유효숫자는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1234를 반올림을 할 거야. 어디서?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어. 얘는 참값이야. 그럼 근사값이 얼마일까? 1, 2, 3, 0이라는 근사값이 나왔어. 됐니? 그럼 내가
확실히 측정해서 믿을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은요. 야, 1의 자리 0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라는 요 세 개 숫자는 믿을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 유효 숫자는 어디서 반올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됐니? 예를 들어서요. 1, 2, 3, 4가 아니라요.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했다 칩시다. 1, 2, 3, 4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1, 2, 0, 0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유효 숫자는 바뀌겠네? 누구만? 1, 2만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유효 숫자입니다. 어디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올림을 했을 때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유효 숫자는요. 반올림을 한 자리보다 높은 자리 숫자들을 우리는 유효 숫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됐니?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은 한 자리보다 높은 자리 숫자들을 우리는 유효 숫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1, 2, 0, 0, 1200이 있습니다. 얘를요. 내가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어요. 그래도 반올림하면은 1, 2, 0, 0이거든요. 얘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 왜? 근사값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거든. 즉 1, 2, 0, 0이 근사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얘가 1, 2, 0, 4를 반올림해서 1, 2, 0, 0이 됐는지 1, 1, 9, 5를 반올림해서 얘가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1, 2, 0, 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어디가 유효 숫자인지 몰라. 뭐라고 얘기하기 전까진 반올림을 어디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진. 그래서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의 숫자 1과 2와 0 1과 2와 0만 유효 숫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1, 2, 0, 0을요 100의 자리 숫자에서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유효 숫자는 누구? 1과 2만 유효 숫자입니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근사값만 봤을 때 유효 숫자는요 숫자가 0이 아닌 숫자들은 확실히 유효 숫자가 되는 건 맞더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0은 유효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거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0이 아닌 숫자들은 확실히 유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사값에서 0이 아닌 숫자들은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0은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좀 어렵더라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게. 내가 자를 쟀어. 됐어? 대충 실제 길이는 123.4cm인데 최소 눈금이 얼마라서 1cm까지밖에 못 재서 내가 123cm라고 쟀어. 됐니? 그러면은요 유효 숫자는 뭐야? 최소 눈금까지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야. 실제 길이가 123.4cm인데 내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건 10cm 단위로밖에 측정을 못해. 그러면 결국 나는 근사값으로 얘는 120cm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따라서 누구? 앞에 있는 두 개만 유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최소 눈금부터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반올림을 했을 때는요. 자,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리 숫자보다 높은 자리 숫자들만 유효 숫자가 되고요. 측정을 했을 때는요. 최소 눈금부터만 유효 숫자야. 최소 눈금 이상이 유효 숫자입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됐니? 측정값과 반올림 값이 약간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근사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 2, 0, 0, 0이 있습니다. 뭐 센티미터든 좋아요. 반올림을 했든. 얘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알 수 있나?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라고 했어.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니? 전체 다가 유효 숫자요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반올림을 하면은 그놈이 뭘로 변해? 반올림 한 자리 숫자가 0이 돼. 반올림 한 자리 숫자가 0이 돼. 반올림을 해버리면. 그럼 걔는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모르는 거야. 물론 이런 건 알 수 있어. 1002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1과 2가 유효 숫자인데 가운데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겠니? 아니, 당연히 유효 숫자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은 당연히 유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즉 우리는요 0이 과연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야. 0이. 됐니? 0이라는 놈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싶은 거야. 확실한 거는요. 일단 첫 번째.
0이 아닌 놈은 무조건 유효 숫자야. 1, 2, 3입니다. 다 유효 숫자라는 거야. 됐니? 0이 아닌 숫자는 무조건 유효 숫자가 되더라는 거야. 두 번째, 10, 2, 3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0은 0이 돼.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있는 숫자는 역시 무조건 유효 숫자들라는 거야. 세 번째, 결국 뒤에 있는 0이 문제네요. 뒤에는 0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 2.30이라고 썼어. 선생님, 소수점 찍고 나서 30이라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12.3이지? 이렇게 쓸데없이 뒤에 0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요. 누가? 얘가 바로 유효 숫자라고. 소수점 밑에 있는 0은요. 무조건 유효 숫자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유효 숫자, 얘들 다 유효 숫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유효 숫자를 따지기 어려운 건 뭐야? 정수에서 뒤에 있는 0들은 다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참 어려워. 그럼 누구를? 야, 반올림 언제 했냐라는 거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반올림한 이상의 숫자인 1과 2와 0과 0이 다 유효 숫자야.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10의 자리, 반올림한 자리수 이상이 되는 보다 높은 자리 숫자인 1과 2와 0이 다 유효 숫자들라는 거야. 만약에 실제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반올림한 자리수보다 높은 자리수인 1과 2만 유효 자리들라는 거야. 유효 숫자라는 거야. 왜? 믿을 수 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지. 결국 누가 문제야? 이렇게 정수 형태로 표현됐을 때가 문제야. 왜 유효 숫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야. 야, 반올림을 했더니 1023이더라. 반올림 했더니 1023이더라. 그럼 그놈의 참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선생님, 그것의 참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합니까? 참값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얼마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 개를 뺀 것 이상 그리고 뭐보다는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오차의 한 개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요. 내가 어디서 반올림했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니?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라고 할 수 있지. 소수 첫째 자리 0.5가 바로 0.1이 바로 반올림한 자리수잖아. 요놈에다가 5를 곱한 얼마? 0.5가 바로 오차의 한 개야. 근사값이 1023이니까. 그러면 참값은요. 1023에서 0.5를 뺀 것 이상 그리고 1023에서 0.5를 더한 것보단 작습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잖아. 결국 근사값이 요거입니다. 그럼 유효 숫자가 어디네? 어디서 반올림했네? 오차의 한계는 얼마네?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 얼마네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야, 근사값이 12.30이야. 그럼 어디서 반올림했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거네. 즉 0.001이 반올림한 자리 숫자고 여기다 5를 곱한 0.005가 바로 오차의 한계네.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 12.30에서 0.005를 뺀 것 이상 그리고 12.30에서 0.005를 더한 것보단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자, 우리가 결국 근사값을 쓰는 이유는 참값을 못 구해서 그래. 됐어? 그래서 그 참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근사값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 근사값이 어떻게 측정했는지 어떻게 반올림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참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됐니? 그러고 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숫자인 유효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반올림했는지도 알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얘가 문제더라는 거야. 야, 12000이야. 어디서 반올림 했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0들은요. 유효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거야. 자, 0이 없으면 전부 다 유효 숫자입니다. 0이 있더라도요. 0이 아닌 놈 사이에 끼어있는 놈은 유효 숫자라고. 0이. 그리고요. 소수점 밑에 있는 0은요. 무조건 유효 숫자들라는 거야. 그렇지만 정수 형태로 표현이 됐을 때 뒤에 있는 0들은요.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요. 어디서 반올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자, 그래서 반올림을 했을 때는요. 반올림 한 자리수보다 높은 자리수들만 유효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길이를 측정할 때는 뭐더라고? 또는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g이 있습니다. 얘는 측정을 했더니 500g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어떻게 내가 유효 숫자를 알 수 있냐고. 최소 눈금 단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최소 눈금이요. 1g입니다. 10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채소 눈금이 1g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유효 숫자는요, 채소 눈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와 0과 0이 다 유효 숫자라는 거고요. 10g 단위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5와 0, 앞에 있는 5와 0만 유효 숫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유효 숫자는요, 반올림할 때는 반올림한 자리수보다 높은 자리수,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부터 높은 자리수, 얘들이 바로 유효 숫자고, 유효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오차의 한계를 잡아서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은 결국 뭐라고? 야, 0이 어려운데 0 중에서도 특히 어떤 0, 정수 뒤에 있는 0들이 어떻더라? 어렵더라 이거지. 정수 뒤에 있는 0들은요, 내가 참 표현하기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근사값을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앞에 좀 지울게. 자, 그래서 유효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근사값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12000이다 라는 놈은요, 반올림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유효 숫자가 바뀐다 그랬어. 자, 그래서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올림한 자리수보다 높은 자리수인 1과 2와 0과 0, 얘들이 유효 숫자라는 거고, 어디서 반올림을 했으면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으면 반올림한 자리수보다 높은 자리 숫자인 1과 2와 0만 유효 숫자라는 거고요. 어디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얘가 근사값인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면 어디만? 1과 2만 유효 자리 숫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뒤에 있는 0들 중에서 누구까지가 유효 숫자냐? 유효 숫자냐? 라는 것을 찾고 싶은데, 선생님, 뒤에 있는 0은 0이 돼. 어떤 놈은 소수점 밑에 있는 뒤에 있는 0은 무조건 유효 숫자라면서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요 놈을요, 12000이라는 놈을요,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몇 승이다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지. 이해되니?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몇 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되,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정수 부분이 하나만 있도록, 한 자리만 있도록 하는 거야. 즉 얘를 1점 거시기, 1.2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자는 거지. 대신에 여기는 뭐 소수점 밑에는 0은 유효 숫자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즉 1200이면 1.200이라고 쓰자고. 됐어? 아, 뒤에는 0들이 다 유효 숫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곱하기, 실제로 뭐가 되려면 1200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소수점 여기 찍히려면 10이 하나, 둘, 셋, 넷, 10이 4개 곱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10의 4승이다 라고 쓰자고. 그러면은 유효 숫자가 120만 있습니다. 즉 10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1.20 곱하기 10의 4승, 요 3개가 유효 숫자입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잖아. 뒤에 있는 0들은 전체가 다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려면 1.2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정수 부분은 하나가 튀어나오고 뒤에는 유효 숫자들을 다 나열을 해주면 우리는 뒤에는 0이 한 개가 유효 숫자구나, 뒤에는 0 두 개가 유효 숫자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유효 숫자가 어디입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어디서 했습니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오차의 한계를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고요. 자, 우리가 배운 거는 몇 개 없어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는 참값이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값인 참값을 배웠다고. 그리고 측정값이라는 게 뭔지를 배웠다고. 됐습니까? 측정하는 거 실제로. 그런 다음에 근사값을 배웠다고. 그래서 근사값이라는 것은 측정값과 반올림한 값들, 이렇게 참값에 가깝지만 참값은 아닌 것들을 우리는 근사값이라 그랬어. 그럼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가 있겠네? 그것을 우리는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오차의 정확한 정의는요, 근사값에서 뭘 뺀 거다? 참값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 정의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걸 우리는 오차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오차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우리는 오차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데 그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하더라? 요 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올림을 했느냐 아니면 측정을 했느냐라는 거지. 자, 반올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리,
반올림한 자리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오차의 한계가 나오는 거고,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측정했을 때의 최소 눈금이라는 게 있지. 최소 눈금. 최소 눈금을 절반으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오차의 한계가 된다고. 됐니? 그럼 오차의 한계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참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참값의 범위는요, 근사값에서 뭐를 뺀 것 이상,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그리고 뭐보단 작다,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차의 한계를 구하고 싶은데 오차 한계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 근사값이 얼마거든? 요놈의 근사값이 얼마일 때 오차의 한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더라? 유효 숫자더라 라는 거지. 왜? 요 유효 숫자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왜? 유효 숫자는 두 개거든. 만약에 반올림을 했을 때는, 만약에 반올림을 해서 유효 숫자를 구했다고 한다면, 반올림은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높은 놈들, 반올림한 자릿수가 포함되지 않고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리들만 뭐가 된다고? 유효 숫자가 되는 거고,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 눈금부터, 최소 눈금부터가 다 유효 숫자들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유효 숫자는요, 반올림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보다 높은 자릿수, 즉 유효 숫자가 주어지면 어디서 반올림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부터니까 어디가 최소 눈금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유효 숫자를 보면. 됐니? 그래서 우리는 유효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유효 숫자를 파악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 0이라는 놈이라는 거지. 어떤 0? 정수에서 밑에 있는 0, 아랫자리에 있는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유효 숫자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더라고? 1.200 곱하기 10의 4승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뒤에 있는 0이지만 얘는 뭐라고? 유효 숫자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선생님 0.123입니다 라는 것도요, 1.23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요. 얘를 조금 유식하게 과학적 기수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우리는 유효 숫자를 좀 더 잘 나타내는 방법을 쓴다고. 그럼 유효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겠네? 유효 숫자를 파악하고 나면 어디서 반올림했는지 또는 어디가 측정 눈금의 최소 눈금인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걔들을 알고 있으니까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근사값과 오차 한계를 통해서 참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 단원 전체에 흐르는 전체 문제야. 됐니? 결국 여기서 문제는요, 다음 중 참값, 측정값, 근사값을 구별하여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결국 뭐야? 야, 내가 근사값을 줬어. 근사값에서 유효 숫자 한번 찾아봐. 유효 숫자 찾은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반올림했는지 또는 어디서 측정했는지 알겠네? 그러면 오차 한계 구할 줄 알겠네? 오차 한계 구하고 나면 참값 범위 구할 수 있겠네? 이 문제들이 줄을 이룬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대부분이 개념이고요.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 야, 오차는 근사값 빼기 참값이요. 오차 한계 구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됐니? 그리고 누구? 야, 참값의 범위는 이런 거야.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개념이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주어졌어. 오차의 한계가 어디니? 구하여라. 유효 숫자 구하여라. 눈에 보이니까 되는 거고. 오차의 한계 구하여라. 구했니? 그러고 나면 참값의 범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지. 결국 문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냐면 실제로 어려워요. 문제를 보면. 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헷갈리니까 어려워. 헷갈려서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완전히 쉬운 단원이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칠판에서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진짜로. 야, 참값, 측정값, 근사값 뭔지 알아. 야,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야. 됐니? 오차 중에서 제일 큰 놈, 얘를 넘지 못해. 그게 오차의 한계야. 근데 그 오차의 한계는 반올림을 했다면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야. 측정을 했다면 최소 눈금의 절반이야. 그게 바로 오차의 한계야.
오차 한계를 구하고 나면은 근사값에서 오차 한계 뺀 것 이상 근사값 더하기 오차 한계 미만이 바로 참값의 범위야. 됐니? 근사값이 주어졌어. 나는 유효 숫자라는 게 뭔지 알아. 0 말고 다른 숫자는 다 유효 숫자야. 근데 0이 있을 때 0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어떤 숫자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뭐라고? 0이 유효 숫자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가 되게 헷갈리냐면 이럴 때가 0이 헷갈려.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바로 정수의 뒤에 있는 놈. 물론 소수점 뒤에 있는 놈은요. 유효 숫자라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소수점 앞에 있는 놈.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얘는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 어차피. 제일 헷갈리는 건 뭐라고? 정수가 쓰여졌을 때 정수 아랫자리에 있는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유효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요게 다야.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이번 단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져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얘는 개념만 알면 쉬운 거야.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결국 뭐가 필요해? 산수기 때문에 얘는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스텝 1 문제 쭉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습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